Take it all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지난 축구 토토 승무패 7회차에서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1회 2월이 되었고 2월 금액은 약 5억 정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번 축구 토토 승무패 8회차의 경우는 1등 당첨 금액 대략 15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2월이 된 회차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평소보다 많은 금액으로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주말 8회차 14경기를 쭉 한번 살펴봤을 때 몇 경기 이변이 나온다고 해도 무조건 1등이 나올 회차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1등은 못할지언정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의 고등수적 중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열심히 준비를 해왔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고등수 적중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14경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모두 들어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골 때리는 TV 멤버십 가입하실 수가 있으니까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가입하셔서 최종픽 영상 1번부터 14번 경기까지 중간에 광고 없이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골 때리는 TV 채널이 축구토토 승무패 채널 전문 채널로서 24,100명 구독자분들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축구토토 승무패 채널 중에서 최다 구독의 신기록을 계속 경신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 주시는 만큼 저 역시도 계속 발전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축구토토 승무패 8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픽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브라이턴 대 에버턴. 자, 양 팀의 경우 최근 맞대결 전적을 봤을 때 에버턴이 2연승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성적으로 브라이턴이 에버턴에 약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브라이턴 같은 경우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수비 라인까지 높게 올려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팀인데, 에버턴의 경우는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수비 라인이 내려앉아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브라이턴이 에버턴의 두 줄 수비를 잘 뚫어내지를 못하고 항상 픽포드 골키퍼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득점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성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 에버턴의 티에르노 바리 선수의 골 결정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1번 경기를 승무패로 사실 지우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번 시즌 브라이턴이 홈에서는 단 1패밖에 없을 정도로 홈발이 강한 팀에 속하고, 이번 시즌 기대 득점값만 비교를 해봐도 브라이턴이 더 높다라는 점과 지난 맞대결 당시에 만점 활약으로 에버턴의 2득점을 이끌어냈던 팀 내 최다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잭 그릴리시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주전 미들 자원으로 거칠게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이로에그 부남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브라이턴 원정에서 에버턴이 승리를 하기란 어려워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패턴적으로 브라이턴이 이번 시즌 2연패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패배는 없다 패턴이 들어오고, 원정팀 에버턴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다, 원정에서 역배당 책정 시 4승 4패로 무승부가 없다라는 패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브라이턴의 단통 승리만 가고 싶지만, 가끔 에버턴의 이 픽포드 골키퍼가 컨디션이 발딱 서면 말도 안 되는 슈팅도 막아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브라이턴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울버햄튼 대 본머스. 자, 울버햄튼의 경우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기대 득점값 꼴찌를 기록 중으로 득점에 대한 기대가 잘 안 되는 팀인데, 공격수 라르센 선수한테 크리스탈 팰리스가 한화로 880억 정도의 이적료를 준다니까 옳다쿠나 하고 울버햄튼이 바로 팔아치웠기 때문에 대갈박 헤딩 공격 옵션이 하나 줄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196cm의 아로코다레 선수가 있긴 하지만 세모 대가리를 보유한 선수이기 때문에 헤딩이 그렇게 정확한 편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의 황희찬 선수는 경기 기복이 워낙 크다라고 보여서 울버햄튼이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는 이변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조금 꺼림칙하다라고 느껴지는 건, 최근 본머스가 컵 경기 포함 4경기 동안 패배를 하지 않았고 지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극장 승리까지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본머스가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본머스의 경우는 상대팀이 자신들보다 점유율을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야 본머스 특유의 공격력이 잘 나오고 실제로 최근 패배하지 않았던 4경기의 경우도 토트넘, 뉴캐슬, 브라이턴, 리버풀 이 팀들은 모두 본머스보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본머스가 오히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게 되면서 평소에 보여줬던 공격력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최근 맞대결 당시에도 본머스가 1대0으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세멘유 선수가 이적해서 없는 상황이고 울버햄튼의 토띠 고메스 선수가 퇴장을 당해서 수적인 우세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득점을 하지 못하고 1대0으로 경기가 끝난 것으로 볼 때 본머스가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패턴적으로 울버햄튼이 이번 시즌 홈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2무 6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울버햄튼 승리 없다 패턴이 나오고 본머스 또한 이번 시즌 원정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1무 1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본머스의 승리 없다 패턴이 나오게 되죠. 저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울버햄튼의 무승부는 함께 가져가지 않으면 사고 날 수도 있겠다 판단이 들어서 울버햄튼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오사수나 대 비아레알. 자, 사실 이 경기는 이번 시즌 기록만 보자면 원정팀 비아레알의 승리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경기다라고 보이지만 지금 비아레알의 경우는 라리가와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면서 4경기 동안 단 한 골밖에 득점을 하지 못했고 3, 4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29일 새벽 레버쿠젠 원정 경기를 가서 3대0으로 개털리고 돌아와서 오사수나 원정을 간다라는 건 확실히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오사수나의 경우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단 1승밖에 없고 6득점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지만 홈에서만큼은 6승을 기록 중에 득점 역시 18득점으로 원정에 비해 홈에서 3배나 높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오사수나의 최근 2경기 동안 3득점을 기록 중인 190cm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가 컨디션이 발딱 서 있는 상태라는 점과 공중볼 경합 승률이 1위인 오사수나에 비해 비아레알의 경우는 공중볼 경합 승률이 19위로 라리가 거의 꼴찌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사수나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도록 하겠고 지난번에 보니까 승무패 지우개 찬스 쓰지 말라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제가 실제로 구매하는 딱 한 장의 최종픽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도 1등을 목표로 구매를 하는 거라 이렇게 아리까리한 경기가 있으면 승무패로 지우는 거니까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첼시 대 웨스트햄. 자, 이 경기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로 그 중심에는 웨스트햄의 파케타 선수의 이적이 있죠. 파케타 선수가 구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과 가족 관련 이유로 브라질에 돌아가고 싶은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에 브라질의 플라멩구로 720억이라는 큰 금액의 이적이 확정되었고 브라질 역사상 최고 이적료라고 하는데 다만 2028년까지 할부로 영입을 했더라고요. 무이자 할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파케타 선수가 웨스트햄의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특히 공격적인 측면에서 결정적 기회 창조 횟수가 팀 내 1위에 패스 성공률, 키패스 횟수, 유효 슈팅, 기대 어시스트, 득점 같은 모든 부분에서 팀 내 상위권의 기록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마 제라드 보엔 선수만 똥볼 패스 받으러 눈 오는 날 개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것이다 판단이 됩니다. 이미 지난 맞대결에서 첼시가 웨스트햄을 상대로 5골을 때려 넣었었고 그때 당시 득점을 기록했던 모든 선수들이 출전이 가능하고 주중 나폴리와의 챔스 경기에서 콜 팔머 선수까지 교체 출전하면서 복귀했기 때문에 공격 옵션이 다양한 첼시다라고 보이고 지난 맞대결 당시에 유일하게 웨스트햄이 한 골을 넣었었는데 그게 누구다? 그렇죠. 파케타였다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많은 고민 없이 첼시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엘체 대 바르셀로나. 자, 이 경기는 보자마자 엘체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고 사실상 이번 시즌 기록이고 뭐고 비교할 필요도 없을 만큼 바르셀로나가 우세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더군다나 엘체는 주전 수비 자원인 알바로 누네즈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주전 미드 자원인 페바스 선수는 경고 누적 결장,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공격수 라파미르 선수는 햄스트링으로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페드리 선수 한 명을 제외하고
딱히 큰 주전 자원의 결장도 없는 바르셀로나고 뭐 사실 조금 애새끼가 좀 싸가지는 없지만 제2의 메시라고 평가받는 라밀 야말, 나이가 먹어서 활동량은 적지만 결정력 하나는 귀신 같은 축구 잘하는 스키 레반도프스키 선수, 그리고 맨유 탈출 이후 바르셀로나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레시포드, 페란 토레스, 하피냐, 뭐 경기력에 정점을 찍은 선수들이 즐비한 바르셀로나가 엘체와의 경기에서 이변을 일으킨다라면 그건 2월이 될 수밖에 없는 회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많은 말 필요 없이 엘체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어요. 자, 9번 경기 맨유 대 풀럼. 자, 다들 맨유 대 풀럼 경기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맨시티와 아스날을 맨유가 잡아낼 수 있었던 건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팀들을 상대로 동일한 전술을 보여준 캐릭 감독이었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풀럼 같은 팀을 상대로 어떤 전술을 보여줄지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좀 있고, 캐릭 감독 체제에서 기가 막히게 살아나면서 2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던 도르구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캐릭 감독이 어떻게 채워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도르구 선수가 출전했던 자리에 쿠냐 선수를 선발 출전을 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쿠냐 선수가 지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기가 막힌 중거리 슛을 꽂아 넣으면서 자신감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도르구 선수의 공백을 충분히 메꿔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을 볼 때 상성적으로 맨유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캐릭 감독 체제에서 상승세를 탄 맨유가 홈에서 풀럼을 상대로 패배할 거란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맨유의 승무 투픽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상승세를 탄 맨유를 한번 믿어보고 맨유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저는 맨유 팬이 돼서 엄청난 응원을 할 생각이고, 아주 만약에 맨유가 승리를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맨유 경기는 제가 선택하지 않은 픽으로만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베티스 대 발렌시아. 자, 발렌시아의 경우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홈보다 득점이 반 이상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득점도 고자지만 실점은 허벌창 수준으로 원정 기준 라리가 최다 실점 2위를 기록 중인 발렌시아입니다. 다만 베티스가 유로파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발렌시아에 밀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맨유산 특급 선수 바로 안토니 선수의 미친 활약에 기대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페노르트와의 경기에서 기가 막힌 득점을 기록했고, 앞대 선수의 득점에 기가 막힌 크로스를 보여주면서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빨딱 써있는 컨디션이 죽지 않고 주말 경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을 볼 때 베티스가 홈에서 발렌시아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었고, 양팀의 맞대결 전적상 2연속 무승부가 잘 안 나오는 팀끼리의 경기인데 가장 최근 맞대결이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번 경기 베티스가 홈에서 승리할 차례다 판단이 들었고, 패턴적으로도 베티스는 이번 시즌 2연패를 기록한 적이 없다. 베티스는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6승 1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다. 발렌시아는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다라는 점에서 발렌시아의 승리는 없다라고 볼 때 베티스의 승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을 것 같은 경기이고,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맞대결 3연속 무승부는 나오기 힘든 상성의 경기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베티스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 토트넘 대 맨시티. 자, 부상병동 닥트넘을 상대로 맨시티가 이변을 낼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토트넘은 현재 페드로 포로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있고, 주전 미들 자원인 벤탄쿠르, 베리발, 주전 공격 자원인 히샬리송 선수와 쿠두스 선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확실히 크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더벤 선수도 부상으로 현재 출전 불투명으로 나와있긴 하지만 제 예상으로는 출전을 할 것 같긴 한데 정상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맨시티의 경우는 수비 자원 쪽에 부상자들이 돌아오고 영입을 통해서 채워 넣었기 때문에 맥스 알레인 선수의 불안한 수비가 없어지니까 기가 막히게 무실점 2연승을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득점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 중인 맨시티인데, 토트넘의 경우는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실점이 프리미어리그 공동 2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맨시티의 강점이 토트넘의 약점이다
아니다라고 보이죠. 또한 토트넘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크로스를 활용해서 골문 앞에 붙여놓고 우당탕탕 어거지로 넣는 것과 세트피스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맨시티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크로스 허용 횟수가 19위로 거의 크로스 허용을 하지 않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실점도 토트넘과 1점 차이밖에 안 나는 수준이라서 토트넘의 강점은 맨시티의 약점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죠.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부상병동 닭장에서 알이 나오긴 힘들다. 그래서 토트넘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8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픽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렸고, 참고하셔서 골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Take it all.